안녕하세요. 노마드 정변입니다. 예, 오늘은 좋은 의뢰인이 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유튜브에서 찾아보거나 서점을 가서 이제 가보면은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법이라고는 이제 많이 나와 있지만 정작 좋은 의뢰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찾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영상의 주제는요,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한 지 꽤 오래됐는데 단언컨대 좋은 의뢰인이 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좋은 의뢰인이 됐을 때 결국 최대 수혜자는 의뢰인 본인이 되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린 좋은 의뢰인이라는 건 이제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막 펑펑 잘 주고 변호사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뜻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좋은 의뢰인이라는 건 이제 승소하기 위한 자세를 갖춘 의뢰인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의뢰인, 승소할 자세가 되는 의뢰인이 과연 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좋은 의뢰인이 되기 위한 방법의 첫 번째는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으로 정리하라입니다. 자,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본인이 당하고 있는 일이나 본인이 처한 어려움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리를 해두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변호사들은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은 매일 이제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그 얘기 중에서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이제 추출해가지고 현행 법률에 대입을 하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일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사실관계 중에서 법률 요건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 뽑아내가지고 법 적용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일이죠. 근데 이렇게 맨날 다른 사람 얘기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뭐 글로 정리하고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좀 지치기도 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의뢰인이 바로 사실관계를 글로 정리해 오는 의뢰인입니다. 왜냐면 이제 앞에서 하고 있는 말을 듣는 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하지만 눈으로 이제 글을 읽는 거는 그 글로 쓰여 있는 걸 읽는 건 이제 굉장히 빨리 읽을 수가 있거든요. 변호사들은 이제 매일 법률적인 사건을 접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때문에 글로 된 걸 읽는 거는 되게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의뢰인, 승소할 수 있는 의뢰인이 되기 위해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될 게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으로 먼저 정리를 해 두시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뭐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본인이 이제 처한 상황에 대해서 육하원칙으로 정리하는 거는 본인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상황을 이제 비교적 객관적으로 또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추천을 드립니다. 좋은 의뢰인이 되는 방법의 두 번째는 변호사를 적당히 귀찮게 하라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핵심은 사실 적당히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면은 본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변호사한테 연락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연락하시는 게 본인한테도 좋지만은 이게 변호사한테도 사실은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의뢰인이 본인 사건에 관심 있다는 걸 변호사가 안다면은 그 변호사가 아무래도 더 신경 써서 사건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뭐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본인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면은 혹시 변호사가 놓칠 수 있는 어떤 쟁점이나 어떤 사실관계 이런 걸 한 번쯤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연락하시는 건 필요하고 또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적당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한테 너무 자주 연락을 하시거나 자꾸 수시로 카카오톡을 보내시거나 하면은 이게 역효과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조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보통 한 사람의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10건에서 많게는 뭐 3, 40건. 그리고 뭐 어떤 로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로펌의 경우에는 소속 변호사가 막 5, 60건을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의뢰인 본인에게는 본인 사건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은 담당 변호사에게는 수십 건의 사건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변호사가 이제 사무실을 유지하고 집에 생활비를 가져가려면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의 의뢰인이 그 변호사가 원하는 만큼, 필요로 하는 만큼 다 매출을 올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만한데요. 어느 정도 해야 적당히 변호사를 귀찮게 하는 거냐? 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본인이 소송 사건을 변호사한테 의뢰하셨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의 그 변론 기일, 공판 기일은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또는 3주에서 6주 간격으로 이렇게 한 번 열리거든요. 왜 예전에 신구 선생님이 그 재판장으로 출연하셨던 사랑과 전쟁,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그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거길 보시면은 조정이 이제 잘 안 되고 다음 조정기를 잡을 때, 그러니까 조정 말미에 신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4주 후에 뵙겠습니다.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짤을 찾아보시면 또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그 조정기일도 그렇지만 이제 공판이나 변론기일도 보통 4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잡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제 변호사를 귀찮게 하는 그런 간격이라고 하는 게 이제 4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소송 사건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송이 아니라 자문이나 컨설팅을 맡기셨다. 이건 좀 얘기가 달라요. 자문이나 컨설팅이 정말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경우는 정말 일정한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변호사하고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연락을 합니다. 자문하고 송문은 다르다라는 걸 이제 알아두시고요. 좋은 의뢰인이 되는 방법의 세 번째는 변호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히 찾아서 이제 제공을 하라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 자료 수집 등 이런 소송 사건에 협조하는 수준에 따른 의뢰인 유형을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이제 의뢰인 유형별로 본인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다릅니다. 좀 이상하죠. 본인 사건이니까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의뢰인에 따라서는 본인 사건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본인 사건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의뢰인을 분류하면요. 일단 1번 유형은 일단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 이렇게 던져놓고 신경 안 쓰는 스타일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자, 2번 유형은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의뢰인이 자기가 변호사한테 이제 찾아와서 물어보거나 이제 전화하거나 문자로 이제 해서 좀 귀찮게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의뢰인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봤을 때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변호사가 이런 거를 필요로 하겠지라고 먼저 앞서서 생각해서 준비하고 자료를 미리 이제 준비를 한 상태에서 변호사하고 미팅을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스타일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본인이 첫 번째 스타일에 해당되신다고 하면은 전 그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송이라는 게 칼만 안 들었지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는 어떤 전투거든요. 이런 전투에서 변호사 혼자 열심히 한다고 이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실관계, 의뢰인이 처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의뢰인 본인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려면은 변호사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의뢰인 혼자 뭐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변호사와 의뢰인이 한 팀이 돼서 협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소송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변호사가 요구하는 자료나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 이런 걸 최대한 잘 수집해서 변호사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유형도 좋진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변호사한테 너무 시시콜콜한 것까지 물어보고 귀찮게 하면은 이거 역효과가 날 수 있고요. 변호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시간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의뢰인이 전화해서 자꾸 물어보는 그 응대해주는 시간도 자기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러면은 본인이 받은 이제 수임료에서 그게 아주 정확하게 뭐 계량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내가 일을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구나, 이 사람한테 특히 다른 건들보다 평균적인 것보다 더 많이 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속에 어떤 뭐 저축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귀찮게 하면 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의뢰인 유형은 결국 이제 세 번째 유형, 변호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정말 충실하게 준비하고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와 팀을 이루어서 이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시는 것을 이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상으로 좋은 의뢰인이 되는 방법, 그리고 뭐 승소하는 의뢰인이 되는 방법, 그리고 승소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준비해야 될 사항, 여기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몸이 아프고 뭐 다치고 그럴 수가 있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인생에서 살다 보면은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거나 법적인 어떤 처분을 받는 일이 부득이하게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좋은 의뢰인, 소송에서 이기는 의뢰인이 되셔서 그런 인생의 파고를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